안녕하십니까, 김민우입니다.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영어 문법을 공부하게 되겠네요. 그리고 아주 기초가 모자란 학생들을 위해서 아주 기초적인 내용부터 차근차근 공부하게 될 겁니다. 되게 영어 문법 하면 여러분 어떤가요? 다 어렵다, 그죠? 너무 이해가 안 간다.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를 모르겠다. 되게 이제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근데 이 문법은요, 절대 어려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어느 나라 말이든지 간에 가장 단순한 법칙을 적용시켜야 되거든요. 그래야 배우나 못 배우나 혹은 뭐 남녀노소 누구나가 그 언어를 사용할 수 있게 되잖아요. 그래서 아주 간단하고 원리적인 부분을 여러분이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그걸 적용시키는 게 여러분이 할 일입니다. 두 번째로 할 게 뭐냐면 용어의 문제죠. 문법이 어렵다고 느끼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용어가 너무 많고 복잡하다. 이해가 잘 안 된다. 그 다음에 적용을 잘 못 시키겠다.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죠. 근데 용어는 많지가 않아요. 그리고 개념을 정확히 잡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단지 숙달을 시키는 게 여러분의 몫입니다. 이 용어가 나왔을 때, 이건 이거야. 동시에 프로세싱이 일어나야 돼요. 이거는 이거지 라고 생각하는 순간 이미 수업을 들을 때, 책을 볼 때 속도에서 이미 쫓아가지 못하죠. 선생님이 어떤 용어를 구사했어요. 문법적인 용어를 구사했습니다. 목적어다 그랬어요. 그러면 목적어는 타동사 뒤에 나오는 거 이거였지 라고 생각하는 순간 어떻습니까? 이미 선생님은 칠판에 다른 내용이 들어가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자꾸 속도에서 호흡을 못 맞춰 나가는 거죠. 따라가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 문법은 어렵다. 이해가 안 간다. 졸린다. 뭐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일차적인 목표는 뭐냐면 내가 영어를 잘하느냐 못하느냐 지금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베이스예요. 또한 이제 결론적으로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수업을 들었다고 해서 여러분이 문제를 푼다거나 어떤 일정한 시험에 아주 완벽하게 대비가 된다거나 하진 않아요. 다른 공부를 하기 위한 전 단계에서 여러분이 몸을 만드는 그런 시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아주 릴렉스한 마음으로 편안한 마음으로 따라와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여러분이 할 일은 그냥 숙달을 시키는 겁니다. 완전히 내 것이 되도록.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말 구사할 때 어떤 용어를 구사하고 이 단어의 뜻은 무엇이야 라고 그래서 이렇게 쓰는 거야 이런 생각 안 하고 순간적으로 구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영어 문법 용어라든가 혹은 지금 어떤 그 원리 문법 내용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자연스럽게 될 수 있을 정도가 되면은 그 다음부터 여러분 스스로가 발전해 나갈 수 있을 겁니다. 일단은 모든 과목, 모든 공부나 아니면 운동이나 다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기본이 중요하다. 누누이 잘하는 사람들 입에서 다 나오는 거죠. 관이 있는데 항상 기본이 중요하다. 그 기본만 잘하면 그 다음부터 응용하고 발전시키는 건 각자의 몫이고 해나갈 수 있다. 충분히. 그러나 기본이 되어 있지 않으면 아무리 열심히 하더라도 사상 누각이라고 하죠. 우리가 모래로 성을 쌓아서 그냥 무너져버리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탄탄히 다지면서 시간이 들더라도 인내심을 가지고 탄탄히 다지면서 여러분이 준비해 나가시면 충분히 남들보다 더 빨리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거예요.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처음에는 좀 더뎌 보이지만 그 더딘 게 오히려 나중에는 튼튼한 건물이 완성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접근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모든 언어는 다 마찬가지예요. 말이 되기 위해서 언어라는 건 기본적으로 뭔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커뮤니케이션이죠. 의사소통이에요. 상대방과 서로 의사소통을 하고 싶어요. 내 생각을 전달하고 싶고요. 상대방이 뭐라고 말하는데 저게 무슨 말인가 나는 빨리빨리 이해하고 싶다는 거죠. 빨리 캐치하고 빨리 이해하고 그 다음에 빨리 내 생각을 전달하고 그 다음에 정리하고 이렇게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언어를 구사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일정한 논리가 필요합니다. 서로 간에 논리가 서로 공감대가 형성이 돼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 논리를 만들어 나가는 게 바로 문장의 법칙이에요. 그래서 문장의 법칙. 즉, 이 논리 체계를 완성시킨 게 뭐라는 거예요? 문장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하고 저는 뭐냐면 영어를 이용해서 문장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 하는 문장의 법칙, 즉 문법을 공부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죠? 아주 간단합니다. 문장을 만든다. 우리도 되게 한국말을 구사하면서 문장을 만들거든요. 그러면 이게 이런 논리 체계를 가졌으니까 이런 뜻이구나. 따로 프로세싱을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반응이 나오죠. 영어도 그런 원칙이 있겠죠. 그 원칙을 가지고 하게 됩니다. 자, 근데 이제 문장을 만든다 이랬을 때요. 이 문장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교재 첫 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만은 일단은 뭐가 필요하냐면요. 단어가 필요하다고요. 단어를 알아야죠. 그래서 여러분들 가장 어렵다고 하는 게 뭡니까? 또 단어 암기하는 거.
왜 이렇게 까먹을까, 나는, 그죠? 외워도 까먹고. 방법 없죠? 반복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단어는 반복이고, 그냥 외우는 거죠? 그럼 반면에 문장은 뭐예요? 이해하는 겁니다. 이해하고, 그 다음에 내가 숙달시키는 거예요. 아주 단순한 방법을 가지고 계속 반복하는 거죠. 운동도 마찬가지죠. 기본적인 자세 동작을 수천 번, 수백 번, 수천 번 반복을 해야지 완성된 모습이 되죠. 자기 몸에 아예 밴다 그러죠. 그래서 문법은 그렇게 하는 거다. 이해를 하고 자기가 반복을 통해서 숙달시키는 거다.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텐데요. 일단은 단어인데 이 단어도 여러분들이 뭐 여러 가지 단어가 있는데요. 단어마다 다 기능이 있어요. 기능이 있는데 이 기능을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면 이 기능을 품사라고 얘기해요. 품사. 예, 여러분 팔품사다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그건 단어의 기능을 말하는 거예요. 아주 쉽게 말해서 여러분들 deep이란 단어를 생각해 보세요. deep 하면 자, 이 단어 뭐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시는 분도 있고 자, 모르시면은 잠깐 멈추셔서 사전을 한번 찾아보세요. 사전을 찾아보시면 이렇게 뜻이 나왔을 거예요. 깊은 이런 뜻으로 나왔을 거예요. 깊은. 자, 그럼 깊은 하면은 뭔가 말이 끝난 것 같지가 않아요. 그죠? 뭐 깊은 바다 뭐 이런 식으로 뭔가 붙어 있을 것 같죠? 반면에 여러분들 요 표현 있잖아요. 요 표현 depth라는 표현이 있어요. depth. 자, 여러분 요것도 사전을 찾아보시면요. 깊이 이렇게 나와 있을 거예요. 깊이. 자, 깊이 하면은 뭔가 좀 개념이 딱 들어선 이거 뭐 바다의 어떤 깊이, 그러면 깊이가 몇 미터일까? 뭐 이런 식으로 뭔가 개념화된 그런 생각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요 표현과 요 표현 그 깊다는 의미 가지고 좀 약간씩 뭐 다르게 지금 표현을 해놨죠. 이건 왜 그럴까 하는 거예요. 이게 단어들의 뭐예요? 기능이 달라서 그래요. 기능이 달라서 얘는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형용사라고 하고요. 얘는 뭐라고 하느냐면 명사라고 해요. 그러면 단어마다 이 기능은 몇 개씩이나 있느냐? 단어 기능은 이런 의미를 가지고 몇 개씩의 단어들이 기능이 있느냐? 이 단어 가지고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공부할 때는요. 딱 4개 가지고 하면 돼요. 4개. 뭐 있냐면요. 명사라는 게 있어요. 다음에 형용사라는 게 있고요. 형용사보다 이제 이거부터 할까요? 동사라는 게 있어요. 동사. 그 다음에 형용사라는 게 있어요. 다음에 부사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공부를 하실 때 항상 요 품사를 확인해 주는 습관을 가져주셔야 돼요. 모든 단어가 있으면 반드시 하나 이상의 품사가 있습니다. 하나 이상. 하나만의 품사가 있는 게 아니에요. 한 단어는 품사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기능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너무 비효율적이라고요. 하나 가지고 2개의 기능을 할 수도 있고 3개의 기능을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 이상의 품사를 가지게 돼요. 물론 얘네는 지금 하나죠. 얘네는 하나의 품사지만 2개의 기능을 할 수도 있습니다. 2개의 품사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하나 이상의 품사를 가진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단어 공부하실 때, 단어 외우시거나 사전을 찾으실 때 얘 품사가 뭔지를 확인하셔야 돼요. 확인한다는 건 다른 게 아니죠. 일단은 표현이 이렇게 돼 있어요. 사전에 보면 이렇게 noun, n이라고 되어 있으면 이건 명사란 뜻이에요. 그 다음에 동사는요, v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v. verb란 뜻이거든요. 이건 noun, verb.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형용사는 a라고 보통 되어 있는데 어떤 일부 사전은요, a, d, j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건 형용사입니다. 그 다음에 부사는요, A, D라고 보통 되어 있는데 일부 몇몇 사전은 A, D, V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이렇게 형용사는 A, D, G, 부사는 A, D, V, adverb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요게 명사구나, 요게 동사구나, 요거는 형용사구나. 내가 가진 사전에는 뭐라고 표현됐을까 한번 찾아보시고요. A라고 표현되어 있네. 그러면 요게 형용사구나. 내 사전에는 A, D, J라고 되어 있네. 그러면 요게 형용사구나. 그 다음에 부사는 A, D라고 되어 있으면 이게 내 사전에는 A, D라고만 되어 있으면 이게 부사란 뜻이구나. A, D, V 이렇게 되어 있으면 내 사전에는 형용사는 A, D, J, 부사는 A, D, V라고 표현되어 있구나. 이렇게 여러분이 아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걸 항상 그러면 단어를 찾을 때마다 품사를 여기 확인해서 이걸 암기해야 되느냐? 그게 아니고요. 여러분 개념 아시잖아요. 예를 들어서 명사다 그러면 어떤 걸 말하는 거죠? 여러분 교재에도 나와 있습니다만은 명사다 그러면 사물의 명칭이죠. 사물의 명칭, 이름을 나타내잖아요. 뭐 저는 김민우, 제 이름이죠. 뭐 여러분 각자 다 나름대로 또 이름이 있고요. 아니면 사물 있죠. 사물, 뭐 책상이다, 아니면 의자다, 학교다 이런 등등의 어떤 이름이죠. 이름인데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여러분들.
아름다움, 아니면 진리, 지혜, 이런 건 어떻습니까? 사물이 아니에요. 사물이 아니고 눈에 보이지도 않습니다. 이런 것도 여러분 명사예요. 근데 사물도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추상적인 명사다 그래서 추상명사라고 불러요. 이런 걸 추상명사라고 해줍니다. 그래서 명사에는 구체적인 사물에 대한 이름도 있지만 머릿속에 생각에 이름을 붙여준 것 그런 걸 추상명사라고 한다. 여기까지 알아두시면 도움이 되겠네요. 자, 생각에 이름을 붙인 거다. 그 다음에 동사요. 동작을 표현합니다. 우리말로 따지면 전부 다 뭘로 끝나는 애들이에요? 다로 끝나는 애들이에요. 다로. 뭐 아름답다 아니면 뭐 깊다 이런 것도 있지만 동작으로 달린다, 간다, 온다, 공부한다, 운전한다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이제 동작을 표현하게 되죠. 근데 아까 앞에서 예쁘다, 달린다, 예쁘다, 깊다, 아름답다 아니면 닮았다 이런 식의 표현들은요 동작은 아니에요. 동작은 아닙니다. 그죠? 다시 한번 여러분 닮았다, 아름답다, 깊다 이런 건 동작이 아니죠. 그래서 꼭 동사는 꼭 동작만 표현하는 건 아니고 상태도 표현을 해줘요. 상태 어떤 상태냐 이런 것도 설명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동사에도 여러분 동작을 표현하기도 하지만 뭐 상태를 표현하기도 한다. 어쨌든 다로 끝나는 말 뜻을 보니까 love라는 단어 보니까 사랑한다라고 되어 있구나. 그러면 얘는 동사구나 이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자, 형용사. 자, 뭐 하는 게 형용사냐? 이 형용사는요 명사를 설명해 줍니다. 명사를 설명해 줘요. 자, 여기에 이렇게 지금 사과가 이렇게 있습니다. 사과가 이렇게 있는데요. 자, 이 사과는요 좀 큰 사과군요. 큰 사과. 큰 사과고 그 다음에 빨간 사과네요. 빨간 사과네요. 그 다음에 먹어봤더니 되게 맛있는 사과예요. 자, 이렇게 어때요? 이 사물이 있죠? 이 사물이 크기가 어떠냐? 아니면 색깔이 어떠냐? 맛이 어떠냐? 하고 이 사물에 대해서 명사를 뭐 해줍니까? 설명을 해주죠. 이렇게 명사를 설명해주는 품사를 명사 설명의 기능을 가진 단어를 형용사라고 하게 됩니다. 근데 형용사다. 그래서 명사를 꾸민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설명한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꾸민다. 이런 말이 돼요. 꾸민다.